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정축월 병자일이 되겠고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척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동,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저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은 병화입니다. 병화를 설명드릴 때 양화이면서 태양에 비유할 수 있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중지존이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눈과 소리를 기만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화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또 반대로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화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긴 하지만 제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는 것,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거나 또는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엄청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화 자체도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목을 얻으면 목생화해서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즉 토가 많아도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간목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어떻습니까? 라고 봤을 때, 자, 병화, 화를 생해주는 것은 승목인 을목으로 화를 생해주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것도 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크다. 예를 들면 을목을 삽 두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간목은 포크레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병화는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제해준 연후에 병화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생기를 띄었다라고 하면 이때 다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주면 좋겠다. 당연히 병화 자체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축월의 병화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하다. 그래서 그 왕한 토가 일간 병화를 갖다가
회기무강, 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덮고 토를 제한 연후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즉,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생극제와 형중해합, 견제의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보는 것이 사주의 격국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화를 시키는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를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신에는 큰 것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억부용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후용신 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통관용신도 있고 전왕용신도 있고 총 5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조후용신법인데, 이 억부용신법은 어디서 나오냐? 이 왕세에서 나오는 것이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한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어떤 것이 왕하고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너무 왕하게 되면 억제해라고 해서 누를 억자, 그 다음에 약하면 도와줘라 해서 부자를 이렇게 써서 억부용신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그래서 조후용신법, 사주가 너무 추우면 화를 취용해라 라고 하는 것, 사주가 너무 더우면 술을 취용해라 라고 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신을 중화하는 법인데,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죠. 일간인 병화인 내가 생한다가 되죠.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언행이고, 나의 아랫사람이고, 내가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모든 것을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식상이 있고 일간이 왕하는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 식상만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왕하고 식상이 너무 작아도 좀 답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중화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죠.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원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된다. 근데 축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토가 왕하면 병화는 토에 의해서 설기가 되죠. 또는 회광도 됩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는 약한 반면 상관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이를 그래서 진상관격이라고도 하고요.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니까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화토가상관격, 토금가상관격, 이렇게 가짜가 붙으면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한다.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인데, 화토진상관격에 일간이 약하고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하다, 설기과다하다
과다한 그러한 뭐 사주가 되는데 신왕이 아니라 신약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격을 논할 때 축토 안에 있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토 봉기가 들어가 있는데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격? 양화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 격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될 수 있다. 모두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상관격이 됐든 정관격이 됐든 정제격이 됐든 모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축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왕에서 일간이 약하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면 회기무광, 회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주고 그다음에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화토진상관격의 인성을 보면 이건 상관 폐인격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어떤 말을 하냐면 상관 폐인격은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정인이 됐던 편인이 됐던 실질적으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돕고 상관을 제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정인이든 편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진짜 반드시 정인이어야 된다고 하면 상관 폐정인격 정자를 꼭 붙였을 겁니다. 근데 인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든 정인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병화 입장에서 이렇게 상관 폐인이 되려면 을목보다는 오히려 간목을 얻는 것이 더욱더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목을 얻어서 일간이 생왕해지면 임수로서 병화를 이렇게 뭘 해준다? 수보 영광해서 병화의 빛을 돋보이게 해주면 좋겠고요. 병화 일간이 지지로 좀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좋은 구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냐면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 요또 이건 식신이고 요 상관이죠. 토항대로 다시 토가 있게 되니까 뭐 저건 식신상관 굳이 나눌 필요 없고요. 화토 진상관계가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상관이 더 통틀어서 상관이 더 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일간은 더 약해졌고 일간은 토에 의해서 회기무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정관 자수를 받지만은 자축합 요거는 이제 수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간에 정화가 이렇게 있는데 뭐 정화는 뭐 조우를 한다, 뭐 일간 병화를 도와준다. 양간인 병화는 음간인 정화 이렇게 정화에 의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양을 대표하는 병화가 그러진 않겠죠. 연간에 간목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죠. 일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진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병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축월에 진의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약하고 병화 일간 자체가 지지의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 지지의 뿌리가 전혀 없죠.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일간 병화의 기운은 더욱 약해질 것이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된다. 회기 무광이 된다라고 보는데 간목이 있어서 간신히 병화를 행해주고 있고 토를 제하고자 하나 이 간목 뿌리가 약한 간목이 이 토를 갖다 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축월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토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자축합 토가 됐던 자축합 수가 됐던 일단 약한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뿌리 약한 간목 하나에 의지하고 정화는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목 하나 의지해야 되니 운이라도 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인목을 얻었습니다. 경금이 투출돼서 뭐 수로 생한다 이런 것도 좀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일간 병화가 뿌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간목 또한 진의 뿌리를
뿌리를 둬서 약했지만은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병화를 생해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경금이 간목을 극하려고 할 때 역시나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도 당연히 인에 뿌리를 두고 목이 생해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정화가 경금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 뿌리,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에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생시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여기 간목은 통근할 수 있지만 병화는 여기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인시하고 신묘시는 비슷비슷한 천간의 경신금, 지지로 인묘목이라 하더라도 경인시냐 신묘시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병자신묘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황음, 군랑, 도화라고 해서 썩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도화 같은 거를 이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지만 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상 알아두셨으면 하는 좋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진합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이거는 왕수에서 자진합수 축진에 다 임수 뿌리두죠. 이거는 이제 간목의 병화를 생해해 주긴 하지만 수가 원체 강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죠. 당연히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야지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삶에 있어서 곤혹을 치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되겠고, 제가 일간 병화만 뿌리가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 임진시 정도를 나쁘게 보진 않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인시 아까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사시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간목에 이렇게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간의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경인시하고 개사시를 좋게 보겠고, 갑오시가 본시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좌우 상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시가 아니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자 합이 되죠. 이 축이 있으니까 신자진 수국으로 봐도 이것도 과언이 아니죠. 병화 한 개, 정화까지 있어서 화가 세 개지만 이거는 화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도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도 약하고 일간 병화를 생겨지는 간목도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목화를 집어넣어야지만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경인시, 그 다음에 개사시, 갑오시인데 갑오시는 좌우충이 돼서 좋지 못하고 경인시나 개사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